언제였는지 가슴속에 묻어있던 기억들이 고개 들어 현실에 존재하는 나의 생각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들을 글로 써보고 모든 이들에게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생각이 어쩐지 쑥스럽기도 하고 그냥 컴퓨터 키보드를 밀어놓고 오늘 하루를 살고 싶었지만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기억은 큰 주먹을 쥐고 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아련함이 온몸을 저리게 한다. 할 수 없이 키보드를 다시 당겨본다. 영화 같은 아름다운 글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서진은 공부와 아르바이트에 정신이 없었다. 세상은 힘든 시기지만 그렇게라도 흘러서 나라를 일으키고 있었다. 중선은 그 일이 있은 후 처음이고 그 외에 사건이 없어 훈방 조치되었다. 그렇게 중선도 서진도 나라를 일으키는데 법조인으로 공헌을 하고자 그 일 이후 공부에 열중하였다. 머문 시간마다 흘러간 세월의 흔적이 화염의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1992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가 시작되었다. 당시대의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고 사죄를 요구하며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였다. 서진은 제국주의의 만행에 젊은이로서 피가 거꾸로 쏟는 것처럼 분노하였다. 우리는 일으키기 같은 고통을 받고 왔는데 15살 털 모르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가면서 전투상 보고 숨질했다는데 통질하고 칼질하고 매질하고 날마다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이양소가 아니라 사형장입니다. 사람 잡는 사형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구불러 죽고 몸에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렇게 다 죽었어요. 공부와 아르바이트 사이 시간 속에 바쁘게 지나가던 어느 날, 서진은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걸쳐매고 도서관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데 앞에 지나가는 한 여학생의 모습을 보자 온몸이 굳은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다. 닮은 사람일까? 멀리 사라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처음 사랑이었던 하늘 위에 별이 된 소녀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았다. 서진은 머리를 흔들며 에이, 아니겠지. 이내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고 가방을 바로 쥐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너무 닮았다.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마치 망치로 맞은 듯 아파왔다. 서진은 집 근처에서 내려 포장마차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우리 서진 학생 왔네? 기울이는 소주 한 잔에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아니 근데 오늘 서진 학생 무슨 일 있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일이 좀 생각나서요. 서진은 다시 생각에 잠기며 소주 한 잔을 들이켰다.
포장마차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시끄럽게 떠들며 들어왔다. 그 중에 한 여자가 나를 한참 쳐다보며 서진 씨? 하고 말을 걸어왔다. 서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한참을 보면서도 도대체 누군지 감이 오질 않았다. 그때 그녀가 저예요. 그때 그 친구. 서진은 그제서야 알았다는 표정으로 너무 오래간만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그녀, 아니 소녀 친구는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진이와 합석을 했다. 둘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참을 이야기했다.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그 친구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어 정부 청사에서 일한다고 한다. 아직 학생이고 서울대 법대에 다닌다 라고 하자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둘은 근황을 물어보며 한참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녀의 명함을 주며 언제든 회사 직통 전화로 연락하라고 이야기하며 후일을 기약하고 그녀의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서진은 마지막 잔을 비우고 일어서며 아주머니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서진의 뒷모습을 소녀의 친구는 싸늘한 눈매로 쳐다보았다. 서진은 느낄 수 없었지만 지난 감정에 정신없이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다. 어머니가 해장국을 끓여 놓으시고 쪽지를 남기셨다. 속 풀고 나가라고. 그러고 보니 어제 들어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정신이 없었다. 서진은 식사를 마친 후 다시 가방을 어깨에 지고 집을 나섰다. 집에서 도서관 가는 길이 갑자기 낯선 도시로 보이는 듯 하다. 버스 차창으로 보이는 풍경이 지난 일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처럼. 버스에서 내리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둘러 도서관을 향하는데 어제 보았던 소녀를 닮은 학생이 뛰어 도서관으로 향하는 게 보였다. 서진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이 다급히 그녀를 따라 뛰어 도서관으로 들어섰다. 문을 들어서자 고개를 돌리며 그녀를 찾았지만 소녀를 닮은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서진은 그리움인가? 헛것이 보이는 걸까? 다시 정신을 차린 후 자리로 향했다. 흘러가는 시간에 아쉬움을 탓하며 공부에 집중하려 애를 썼다. 그렇게 1992년 늦 여름은 지나가고 있었다. 글을 읽습니다.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글, 차마 책을 출판하지 못했던 글, 인생을 담은 글, 글을 읽습니다.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채널을 열었습니다. 아득하고 먼 시간 속에 있던 가슴속 뭉클해지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글은 때로는 법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시사도 될 수 있습니다. 글은 때로는 지성이 될 수도 있죠. 상상으로 된 글도 경험의 글도 모두 읽어드립니다.